대금을 내고 나서 이제는 마음 편하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kg가 빠졌었어요.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했네요. 마음고생 했네. 쉽게 명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백제라는 진상 채무자들 있잖아요. 다신 안 해!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고. 압제라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배를 째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경매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뒤에 저렇게 점유자가 저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앞으로 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까, 그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금을 내고 나서 이제는 마음 편하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딱 대금 납부하고 그 집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열쇠키 바꾸기까지 3kg가 빠졌었어요.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했네요. 마음고생 했네. 쉽게 명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대금 납부 후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것이 뭐냐면은 인도 명령 신청을 먼저 하라. 현재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느껴보고 경험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선생님 언제 좀 나가 주십시오. 제가 낙찰자입니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법에서 법은 도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우편물이 탁 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강제 집행 신청을 다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한 데서 무조건 명도 집행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집행관들이 신청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 선생님 언제까지 나가십시오 하는 예고하러 나갑니다. 그 강제 집행 예고하러 갔는데 안에서 사람 딱 남아서 강제 집행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저는 그때 그 칼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긴 칼인가. 어떻게 생긴 칼이었어요? 칼 중간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뭐지?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바꿨어요. 딱 넘어 탁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거를 바뀐 그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잘못 낙찰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낙찰을 잘못 받았다. 근데 우리 경매라는 것이 그 홈쇼핑에서 물건 사가지고 반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단을 잘못했다 하면은 일단은 불허를 신청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매각 불허가 신청이요. 그렇죠. 내가 금액을 너무 높게 적은 것 같아. 음. 현장 분위기 와보니까 이렇게 높게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차차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이 감정평가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현황 조사가 뭐가 점유가 잘못됐다는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서에 그 도면이 잘못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집에 가가지고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내부 구조를 했던 사람이 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거실을 갖다가 좀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있어가 많아가지고 방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내부 구조를 못 봐가지고 감정평가사님이 그 옆에 있는 집하고 동일하니까 구조가 보통은 그렇게 하죠. 보통은 그래서 그냥 그냥 그 도면을 했을 경우에 아마 그 도면 차이가 틀릴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낙찰받은 토지 위에 젖소 20마리가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가 데려가면 되는데 채무자는 내몰라 해요. 이제 망했으니까. 잘못하면 사료를 안 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명도할 때까지는 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대단위를 가지고 있는, 저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저 토지를 샀을 때 명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각.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 매각을 합니다. 명도하기 전에 먼저 매각하고 명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농장에 있는 이 동물들이 옮겨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법원 관계자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전 매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법정에 참여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입찰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좌측 아니면 우측에 입찰법정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는 그날 진행하는 매각 기일부, 즉 그날 진행하는 사건 번호를 오전 10시 전에 딱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 9시도 취하 변경이 돼요. 9시 반에도 되고. 네. 그래서 그날 진행하는 사건만 딱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에 이 사건이 진행한다고 대부분 홈페이지에도 보고 대전에서 올라왔지만 밤에 취하될 수도 있고 아침에 취하가 돼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진행상을 보고 거기 진행상에 사건 번호가 없으면 그날 진행하지 않아요. 1억짜리 빌라를 샀을 때 거기에 이제 입찰할 때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올려 넣어야 되잖아요, 봉투에. 근데 적게 넣었어요. 한 700 넣었어요. 그럼 무효입니다. 네, 무효입니다. 그럼 1,20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떨어졌으면 1,200을 다 돌려주고 1등이 됐다면은 200만 원은 그날 오후에 계좌로 보내줍니다. 입찰할 때 자리를 비우면 혹시 이게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없었을 때 1등이 있을 때는 그냥 1등이 되는 겁니다. 단 보증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등이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은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매에 오셔가지고 돈을 찾아가야 되겠지. 네. 채무자로부터 가장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움직이는 것. TV, 냉장고, 소파, 골프채, 자전거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것을 우리는 동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물건이 있는 데 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제일 빠르지요. 왜냐하면은 붙이자마자 바로 일주일 뒤에 감정 그리고 경매 얼마나 빠릅니까? 한가한데 우리 월세를 5달 밀렸다. 그럴 경우 이런 동산 경매가 제일 빠른 케이스네요. 그렇죠. 일단은 월세를 밀렸다 하면은 무조건 밀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밀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판결문입니다. 네네. 그 판결문에 앉아 뭐 누구는 이 집을 비워주고 인도하고 그 월세 밀린 것을 뭐 얼마씩 주라 이런 판결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에 받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그 가게에 있는 동산 경매 빨간 딱지를 먼저 붙이는 거지요. 네. 경매 초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경매 입문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물론 책을 달달달 외워도 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책하고는 반대입니다. 입찰법정에 오십시오. 입찰법정 오가지고 구경을 하십시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할 때 PC로 하십시오. 여러분 느낄 겁니다. 80 먹은 노인이 권리 분석하고 있어요. 20대 여자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주 오다 보니까 법원에서 권리 분석하는 것이 딱 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 물어보시고 현장 학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조그만 기초적인 상식 있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 학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그렇죠. 정말입니다. 오시면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출간하는 날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천자봉 선생님의 경매 명도 특급 비밀 백문백답 편지도 써주셨네요. SBS 유혜영 아나운서님, 돈누나TV 구독자 100만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